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부류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의 물건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잃은 은절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탕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람들에게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래도 그들을 찾아서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것이 더디고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기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그런 소원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은 이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듣지 못한 우리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보고 요거와 연관된 또 다른 파워포인트를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이상하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꼭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파워포인트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 짓궂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강 감 잡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험성, 좋지 않은 해로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듣고 보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참 미안.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말씀을 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의 위험, 이것을 제가 좀 읽고 쓰도록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병수라는 사람은 대기업에 과자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세월이 지나고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반대 방향으로 턴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잠깐 이제 좀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몸, 제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보존했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언제 돌려드려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망가진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 망가진 몸을 빨리 고치셔서 예수님께 기쁘게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네. 예,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명 제과사의 중견 간부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과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를 잘 보고 손대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넘겨줘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처음 계기는 건강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읽고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책을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일본을 갑니다. 갔는데 그 회사는 문이 닫혔고,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 사장님은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쇼트닝 같은 나쁜 지방, 수백 종에 달하는 첨가물, 여기에다가 고열 처리된 흰밀가루. 자, 이런 걸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과자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나오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몸에 좋지 않은, 몸에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 기름과 흰 밀가루가 만나서 튀겨지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없던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대하는 튀겨진 밀가루로 만든 과자 종류는 거의 이 트랜스 지방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과자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병수 소장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회사를 그만둔 뒤에 그때부터는 전혀 가공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밥맛이 좋아지고 소화불량과 변비가 사라졌고 불면증이 사라졌고 머리도 항상 무거웠었는데 맑아졌어요. 피로감도 사라지고 겨울마다 시려졌던 감기 이것도 걸리지 않고 치아와 잇몸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단 것을 먹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 책에서요, 이 안병수 소장은 섬뜩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섬뜩하다라는 것은 예쁜 것을 보고 말합니까? 무서운 것을 보고 말합니까? 근데 이 제목이 뭐였어요? 그럼 이 안병수 소장은 과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섬뜩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편견을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아주 열심 이걸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끝까지 들으십시오. 자,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즐기는 라면, 과자 이거 다 튀긴 거죠, 그죠? 흰 밀가루에 기름이 섞여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라면 만드는 회사의 사람을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라면 튀기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커다란 긴 삽 가지고 그 기름 감아 있는 그걸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탕 만드는 동영상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볼 때 사탕이 예쁘고 선전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설명을 해서 먹음직스럽지만 만드는 현장에 가보면은 넘어올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스크림은 찬 상태에서 먹어야 할까요? 아이스크림을 끓여 먹으면 안 됩니까? 아이스크림은 녹은 걸 먹어야 맛이 있습니까? 아주 찬 걸 먹어야 맛이 있습니까? 찬 걸 먹어야 맛있죠. 벌써 얼굴에 희색이 도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왜 아이스크림을 차게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시간 아주 많을 때 여유가 좀 있을 때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스크림 똑같은 거를 2개를 사서 하나는 녹여서 놔두고 하나는 얼은 채로 뒀다가 깨물어 먹어보거나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맨정신으로는 녹은 아이스크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재료인데 찬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맛이 있고 달아요. 금방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찬 곳이 입안에 들어오면, 얼음덩이가 들어오면 이 혀 안에 이 맛을 느끼는 이런 그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마비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이 입안이 차가운 거를 입에 넣었을 때 입안이 얼얼하고 차가운 상태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달게 느껴지나요? 안 달게 느껴지나요? 달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입안의 세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녹인 아이스크림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먹지? 라고 금방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얼려 먹어야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단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녹은 상태의 그 당도는 얼마나 진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믿고 그것도 실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청량 음료.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좋아합니까? 여러분 야채 피자도 안 좋아요. 피자 자체는 이미 그 구성이 거기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가공적인 조미료가 포함된 상태예요. 그래서 고기 뺀 피자 주세요 했다고 해서 깨끗한 걸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샐러드 바 알지요? 우리 교인들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만 먹어요? 가서 야채 이렇게 돼 있는 거 먹죠. 거기서 먹을 때 조미가 안 된 거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순수한 과일 조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것이 번복이 된 그런 샐러드는 똑같아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인스턴트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피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자는 기름에 튀겨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은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청량 음료가 있는데요. 이 다음 파워포인트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보통 사이다나 콜라의 그 양이 몇 g짜리입니까? 작은 거 500g짜리 360L 요 정도 되죠. 그럼 그 안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설탕이 10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는 정도의 단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설탕 10스푼어치의 그러한 나쁜 그런 효과를 사이다 한 병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자료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설탕물에다가 콜라에 따라 놓은 컵에다가 못 같은 거, 철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녹아요. 콜라에 철이 녹습니다. 이건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그 고속도로 경찰들이 트렁크에다가 콜라를 잔뜩 싣고 다녀요. 많이, 긴급 정도. 하여튼 이만한 크기를 몇 병을 싣고 다녀요. 왜 그분들이 경찰들이 트렁크에다가 콜라를 싣고 다닐까? 뭐 더우면 마시려고 할까? 그것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닥에 흘려지는 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태양에서 금방 굳어버리면 그 도로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려고 뭘 사용한 콜라를 거다 붓는 거예요. 그럼 그 핏자국이 없어집니다. 그 용도로 가지고 다녀요. 예. 요거 말고도 요새는 꼬꼬면까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좀 했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관계로 그곳에 있는 라면들 성분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한 20몇 가지가 되는데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고기 스프가 안 들어간 라면 혹시 발견한 적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그거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도 똑같이 소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제가 직접 제가 눈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쭉 성분을 하도 심심하니까 밤에 그랬는데,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라면 중에서는 동물성이 들어가지 않은 라면이 하나도 없어요. 단적으로 없어요.
삼육라면 뭐 그건 제가 거기서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삼육식품 총판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제가 기록성어는 보지 못했는데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라면 속에는 동물성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컵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뜨거운 물을 붓을 때 그 용기 자체가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이중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안 먹으면 사망을 할 것 같다. 뭐 특별한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몰라도 즐겨서 그것을 일부러 집에다가 이만큼 싸놓고 이렇게 드시면 제가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라면 21세기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사라져야 한다. 사라져야 할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그런 밑에 종류들이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혹시 심심하시면 시간이 많고 슈퍼주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서 라면 사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 성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거의 20가지 이상이 써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인공조미료, 향료, 색소, 유화제. 유화제는 뭐예요? 기름은 단단해지는데 오랫동안 두면 단단해지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이것은 인공적으로 가미를 해야만 말랑말랑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안정제까지 집어넣습니다. 안정제, 신경 안정제. 그 다음에 특별히 오랫동안 둬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또 넣어야 돼요? 산화되지 않도록. 산화됐다는 것은 기름이 썩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되지 않도록 방부제를 섞어야만 돼요. 그래야 1개월, 2개월 둬도 먹기에 상품이 그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팝콘이나 쌀튀김,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뻥튀기도 해당이 되네. 뻥튀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뻥하고 튀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름에 튀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열 처리된 식품이 삶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도 이렇게 했을 경우는 입자가 작고 송골다는 것이 엉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치를 아주 급상승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낵류의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이 인체의 생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탕도 쭉 읽어보십시오. 캔디의 기본은 설탕과 정제 물엿을 넣고 가열 농축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제당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당이죠. 영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설탕 안 좋은 건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특별히 말랑말랑한 사탕이 있죠. 사탕이랑 젤리 같은 거. 그거는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오랫동안 두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고체가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시켜 놓으려면 거기에 뭘 첨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사용한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 넘겨주십시오. 껌을 씹는 것은 혐오 물질을 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 물질. 혐오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나쁜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쭉. 자, 넘겨서요. 네. 이런 건 뭐 안 드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요거는, 어떠한 실험을 했던 거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소세지가 여러분 소세지를 만드는 것은 뭐로 만듭니까? 예, 여러분 길거리에 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먹질 않지만 순대 있죠, 순대. 순대 그것이 돼지 창자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당면을 넣고 여러 가지 조미한 것을 넣고 만든 것이 바로 순대. 순대 드시는 분도 설마 없겠죠? 그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세지나 이런 걸 만들 때 시중에 나오는 소세지를 만들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돼지의 피를 거다가 집어넣습니다.
피가 거기에 섞여져야만 소세지의 맛을 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기를 먹긴 먹되 무엇을 먹지 말았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좋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이런 아질산 나트륨 같은 이런 색깔을 밝게 내는 것을 집어넣고 만든 것입니다. 자, 아질산염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햄이나 육가공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 원래 고기는 자연 상태에서 짐승에서 고기를 떼어내면 어떤 색깔을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짙은 거물색 틱틱한 게 나죠. 그런데 이 정육점에 놓여있는 고기들을 보면 색깔이 어때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신선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고기가 살에서 떠나가게 되면 이미 그 고기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며칠 지나도 늘 푸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봐야 한다. 이상한 얘기를 하네. 이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 얼굴에 희색이 도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 불매운동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막 이거 두르고 수입 소고기 광우병 막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안 팔렸냐면 이 초코파이가 안 팔렸어요. 그때. 왜 초코파이가 안 팔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코파이 내용물 있죠. 매시멜로 있죠. 그거 기름을 만들고 하는데 소의 가죽이 쓰여진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급격히 판매고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을 시작하는 어떤 제과회사의 홍보부장인가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래서 그 홍보부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이 초코파이는 소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자, 그럼 어떤 부분에 돼지고기가 쓰였는가? 여러분, 그 초코파이 껍데기 싸고 있는 초코 진짜라고 믿는 분들도 너무 순진한 분이죠. 그렇죠? 초코파이의 까맣게 된 부분은 가공 색소로 만든 인공 초코예요. 인공 초코예요. 초코 색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의 겉을 싼 것은 가짜 초코파이고, 그리고 딱 자르면은 거기에 바삭바삭한 빵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하얀 말랑말랑한 매시멜로가 있지요. 자, 이 매시멜로의 주성분이 젤라틴이에요. 젤라틴 들어보셨어요? 아주 이렇게 탕 튕기면은 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젤라틴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소의 껍질과 돼지 껍질이에요. 가죽 있죠, 가죽. 이 가죽을 어떤 경우에는 이 식품회사에서 젤라틴이 부족하면 가죽 공장에 가서 사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카메라 고발인가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전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뜨겁게 녹인 다음에 거기에서 색깔 들어간 걸 다 빼고 그 가죽에서 모자랄 때는 추출해서 쓴 것이 카메라 고발에 잡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 이 홍보부장이 우리는 돼지고기를 사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 껍질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껍질에는 젤라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죽 껍질 쪽에. 초코파이 지금까지 많이 드셨던 분 계십니까? 초코파이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초코파이. 초코는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그 다음에 하얗게 되어 있는 딱 자르면 있는 빵들은 트랜스 지방으로 기름에 튀겨진 부분이고, 가운데 있는 하얀 부분은 바로 그 기름, 젤라틴을, 거기에다가 젤라틴을 돼지의 껍질이나 소 껍질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굳지 않도록 뭘 사용했다? 유화제를 사용했다.
말랑말랑하도록 몇 달이 지나도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터넷에 딱 치면 몇 년이 지난 도넛? 네. 거기에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여러분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치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쭉쭉. 네, 쭉 넘기고요.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만 나는 것은 바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과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학 선생님과 잘 알아요. 네. 어떠한 어떠한 성분과 어떠한 가공 성분이 합쳐지면 맛을 다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 700원짜리 800원짜리 포도맛, 자두맛 이렇게 나오는 음료수 있지요. 거기에 자두와 포도가 들어갔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인공 색소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음료예요. 그러니까 한 병에 1,000원도 안 되고 싼 것입니다. 인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 이거는 바나나 색소 맛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것이 치자황색소예요. 치자황색소는 노란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무지 만들 때 노란 색깔 내죠? 거기에 것이 들어간 것이에요. 자, 커피우유나 초코우유도 마찬가지다. 네, 계속. 콜라 안 좋지요? 난 콜라 안 좋으니까 사이다 마셔야지 하면은 뭐라고요? 호랑이 무서워? 네, 늑대굴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콜라의 독성은 또 안 좋지만 사이다 여기에 설탕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요, 설탕을 정말 거기다가 많이 넣을까요? 설탕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칠성사이다에서 망합니다. 재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럼 그 설탕만큼의 양은 뭐예요? 단맛을 내는 그런 성분인 것이에요.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이 한 병당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조금만 생각하면 이 상식의 틀을 이해하면 이것이 건전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지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먹고 있는 것이에요. 바카스티, 카페인 아시죠? 넘기고요. 넘기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쭉 넘기면 오늘 이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왼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욕심 많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너 시컷 먹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예. 자, 이것은 우리 영어를 누가 좀 우리 학생 앞에 학생 읽어보세요. 원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 본토 우리 책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직역하면 먹지마 똥이야. 요거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한 거고요. 이 원래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진군 선생님? Don't eat this book. 그런 뜻이 되죠. 직역하면 책을 먹지 마라. 아마 이 책 안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먹지 마라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이걸 내용을 다 읽고 이걸로 한국말로 뭘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했다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먹지마 똥이야 이렇게 했어요. 자, 뭐가 똥인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번에 읽은 것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우리의 몸을 만들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보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법궤를 보았는데요. 그
그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사도 바울이 본 계시 가운데, 이건 원형이거든요. 원래 있는 것, 이것이 하늘의 원형이 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만나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의 음악을 백성들에게 준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음식이라면 완벽할까요? 아닐까요? 완벽하죠. 그것은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먹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반역 때문에 죽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도 뭘 주셔요? 하늘의 완벽한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또 오늘도 똑같이 주시고 계셔요. 그것이 영적인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애굽 세상에서 나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렇습니까? 가나안 하늘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영적인 광야 생활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만나는 우리를 소생케 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아침마다 우리 주변에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그릇에다가 이 만나를 많이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만나 먹고 싶지요? 이걸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만나를 담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서 집에 가서 아침마다 마음껏 담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증언보감 3권입니다. 나는 육식이 동물과 같은 성질로 화하게 하고 남녀들로부터 저희가 각 사람에 대하여 느껴야 할 사랑과 동정을 빼앗아 버리며 천사의 고상한 능력을 천한 욕정으로 지배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시받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요? 자녀들이 계란 좋아합니까? 네. 계란은 아무리 깨끗한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개 이상은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추리알은 크기가 더 작지요? 그렇죠? 그럼 메추리알은 계란 하나에 비해서 몇 개를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메추리알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계란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알이. 그래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성장 발육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깨끗하고 정말 그 정결한 닭에서 나온 계란을 줘야 해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중에서 산 것을 아이들 하여금 몇 개씩 하루에 몇 개씩 먹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따로 우리 부모님들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계란 후라이나 이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분명히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사람이 먹어야 할 것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음식을 주셨다. 어떤 피조물의 생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였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다. 어떤 생명은 뭘 말할까요? 그 아이들 말하는 거죠. 이 책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번역한 사람이 이 제목을 다 읽고 나서 이 제목이 가장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 전해주는 입장이에요. 제 편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럼 제가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는가? 이건 좀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음식물과 식생활에 대한 권면, 치료봉사, 가정과 건강 등등 많이 있죠. 거기에는 하늘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둔 책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 고개가 막 돌아갑니다. 인상이 막 굳어지고 그 얘기하면 손가락질을 막 해요. 율법주의, 저렇게 뭔가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이러한 인상을 주고받아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좋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우리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를 억지로 배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주자. 이거는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겠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한 거예요. 제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먹지마 똥이야. 예. 자, 슈퍼사이즈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건 스펄록이라는 사람이 30일 동안 오로지 맥도날드 햄버거만을 먹으며 패스트 음식을 고발하는 그런 것을 만든 거예요. 직접 자기가 먹어보고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다큐멘터리로 고발한 고발성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은 뭐도 했냐면 그 시코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모순성을 고발하는, 돈이 없어서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부분을 제작한 감독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시사성이 강한 그런 것들을 많이 찍습니다. 다시 전해요. 빨간 글씨.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추악한 이면. 추악하다는 게 뭔지 알죠? 다른 면. 그 부분을 고발한 것이에요. 책의 원제는 이것인데 번역자가 제목을 강하게 붙였군요. 이거는 제가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겨보고요. 네, 좀 더 자세히 확대했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미국 암학회는 암은 어릴 적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60%까지 예방이 가능하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되어서 어떤 암이라는 질병이 생긴 것은 몇 년 내에 바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의 생활 습관이 내 몸의 면역체계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한 부분에 딱 튀어나온 것이 바로 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합니다. 외인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학자들은 어릴 때의 음식 습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질병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독특하게 대가를 치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암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하고 지금도 이것이 암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하는 프로그램도 어떤 면에서는.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그 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먹는 이유는 먹는 선전을 엄청나게 하는 데다가 쉽게 무엇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명한 탤런트가 맛있네라고 막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탤런트는 공신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이기 때문에 저 탤런트가 마음껏 먹는 것이라면 나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뭔가 심리적인 요인이 깔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유명인들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선전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예. 특별히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맥주하고 치킨 이런 종류예요. 얼마나 가슴이 타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그걸 보는데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전들을 할 때.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판단하는 내부 무엇을 상실했다요? 나침반. 예, 나침반을 접촉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접촉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내 욕구가 땡기는 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권면하고 뭘 해도 그때는요,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사람 근처가는 게 싫어요. 그런 말씀하는 목사님이 싫고 그런 말씀하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메시지였어요. 그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설교하고 권면한 것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가시거나 주변에 그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그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나한테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네. 자, 평균적인 미국 10대는 하루 340ml의 탄산음료를 2번 이상 마신다. 340ml의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티스푼으로 얼마큼이요? 10숟가락. 여러분 10숟가락 한번 맨입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설탕을. 처음에는 맛이 있어도 그 이상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설탕은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의 말씀에는 설탕을 아주 적게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적게 쓰라.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설탕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적절하게 쓰라라고 또 그 대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밑에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을 연소 태우는 방법에 수월한 비법은 없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음식을 먹고 살을 빼는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나옵니다.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체중 감소를 약속하는 다이어트 상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전은 허위에 불과하다. 네,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 빼고 싶어 하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럼 계속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불치병, 성병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아주 참.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해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석이조죠. 그렇죠? 운동해서 좋고 나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고. 네. 거기에는 의지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의지력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그래서 누구의 의지력을 빌려와야 돼요? 힘을? 네, 하나님의 의지력을 우리는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절실한 도움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내 의지를 드리는 일이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외의 방법은 다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CEO, 최고 책임자를 지낸 짐 켄탈 루포를 예를 들어보자. 그는 거의 30년 가까이 맥도날드에서 일했고 2차례나 최고 회장을 지냈다. 클린턴이 병원에 실려가기 5개월 전 2004년 4월 19일에 그는 플로리다에서 맥도날드 국제대회 도중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그의 나이 60세였다. 이 사람 평생 동안 맥도날드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60세에 세상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건 뉴스에 나왔던 얘기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으면 결국 뚱뚱한 당뇨병 환자가 된다. 균형 잡힌 건강식을 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나 영광의 말씀을 하도 인용 안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면입니다. 건강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퀘션 마크를 우리는 좀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인 개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의탁하신 모든 달란트들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어떻게 귀중하게 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날 심판 계산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실제로 미국 영양협회는 기업 스폰서들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식품업계를 변호해주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들의 명분은 대중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예산의 15%인 300만 달러,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 이상이 식품회사의 소매상들에게서 나오므로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손을 물어뜯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미국 영양협회가 돈을 받는데 그 돈들은 바로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을 파는 사람들에게서 후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담배를 아무나 팔 수 있습니까? 인삼 아무나 팔 수 있나요? 그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담배나 인삼을 파는 곳. 담배, 인삼, 공사예요. 그렇죠? 네. 담배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국가에 주도해서 팔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인지 안다면 팔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팔게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금연하자는 이거를 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국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모순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 되면 술 음주운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나고 가정이 파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재판관들이나 유정자들은 술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금주법을 만들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정치의 이면에 깔리는 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은 그날에 그렇게 법을 만들고 허용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네. 미국 밑에 있는 거요. 미국 암학회는 암 치료약을 팔고 농약을 제조하고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식품을 파는 바로 그 제약회사, 화학회사, 생명공학회사들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을 모집하고 엄청난 기부금을 받고 있다. 누가 받고 있다고요? 암학회. 암학회는 암을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회인데 사실 뒤에서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지하고 있는 그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객관성이 있겠죠.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뭐해지는 것이다?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뭐 하나 살 때도 이 성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기업들이 함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슈퍼나 어디 가서 덥석 집어서 먹지 성분이 뭔가 살펴보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농신입, 여기 하지 말아요. 어떤 회사가 번성한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빅맥이 뭡니까? 큰? 네. 뭐 햄버거 종류 먹음직스러운 그런 거지요. 계산해보자. 빅맥 하나에는 지방이 30g이 들어있다. 지방 1g은 9칼로리에 해당된다. 9 곱하기 30은 270이니까 지방이 하나에 270칼로리가 된다. 빅맥은 요것뿐 아니라 다른 것이 섞여 있거든요. 다 합해서 560칼로리이므로 전체 칼로리의 거의 50%가 지방 칼로리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16%가량은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몸에 들어가면 녹지 않는 기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병 질환이 많은 이유들도 여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 빅맥 같은 거 밑에 보니까 뭐예요? 지방 덩어리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주지 마십시오. 아이가 때를 부리고 하면 차라리 매를 한 대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시면 안 돼요. 그걸 주면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먹고 제목이 뭐였어요? 먹고 죽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들었죠. 초콜릿, 사탕, 단 거, 맛있는 거를 막 사주면 돼요. 그 미워하는 친구예요. 그럼 복수하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왜 복수하는 건지? 간접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미워하는 표시입니다. 절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걸 뭐 권장시키거나 불문도 하지 않도록. KFC. KFC. 저는 옛날에 이런 기분을 몰랐을 때요. 월급 타면은 식구들 데리고 여기 가서 딱 폼 잡고 먹는 것을 문화인의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푸짐하게 시켜놓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회개합니다. 자, KFC 치킨은 다리 하나가 360칼로리다. 다리 하나가. 그중 230칼로리가 지방이다. 따라서 전체 칼로리의 64%가 지방이다. 더블 치즈버거, 치즈 안 좋은 거 아시죠? 치즈는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면 그건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서 모든 패스트푸드는 건강한 샐러드까지도 지방과 당분과 염분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왜 많죠? 그래야 뭐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사 먹으니까. 그래야. 자, 실험실 쥐들이 먹이가 나오는 레버를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질리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찾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쥐는 실험을 했어요. 쥐는 손이 없잖아요. 주둥이로 우연치 않게 어느 꼭지를 딱 열면 거기에서 쥐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고 실험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한번 지나가다가 탁 건드렸는데 탁 나온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 쥐들이 그 다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이거를 탁 누르면 콧등으로 딱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쥐들이 그 맛에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수시로 딴 데가 안 놀고요. 그 쥐들이 수시로 가서 이 입주둥이로 그 레버를 계속 당긴 거였어요. 뭐가 되니까? 중독이 되니까.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한 습관성, 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이미 그 아이는 여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무엇에 중독이 됐는가? 그 음식에 중독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뭐에 중독된 거예요? 인공 화합물에 중독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음식이 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중요한 얘기니까 한 5분 지나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미국인들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치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1시간 안에 몇만 마리의 동물을 먹어요? 이것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겠죠. 1시간에 100만 마리 이상의 고기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미국에서 매년 수십만 마리의 소가 밤까지도 멀쩡하다가 아침에 보면 죽어있다. 그리고 그런 소들을 대부분 수거한 뒤 다른 소들에 뭐를 준다? 이거 동영상으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동영상 이거 있습니다. 만일 그 소들 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라도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광우병 걸린 소에서 나온 갈아서 먹인 걸 다 수천 마리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료 속에 들어간다 한다면. 가능하겠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쇠고기라는 가공 공장은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나도 아낌없이 다 쓴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다루는 데서는 불결하고 구역질 나는 일이지만 매우 경제적인 일이면 분명하다. 소고기는 버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 남은 조각과 찌꺼기들은 한데 모아 갈아서
소들의 뭐를 준다? 사료를 준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가공 공장에서 커다란 트랙터 있죠. 트랙터에는 이걸 푹 풀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온갖 종류의 소 내장물들, 껍질부터 시작해서 오염된 피투성이 하루가 지나면 막 썩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쪽 한쪽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교회만한 크기로 쌓여 있어요. 거기를 트랙터가, 이 거대한 트랙터가 가서 그것을 푹 풉니다. 이거를 땅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갈아서. 그거를. 이게 사료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들을 또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고리를 알면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살짝 포장되어 있고 선명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껏 먹는 것 같죠? 그 이면을 보면 이런 추악한 면이,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섬뜩한 이면을 얘기한 것이 이 저자가. 예전에는 한두 마리 소에서 갈은 쇠고기 450g은 나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농무부는 갈은 쇠고기, 살짝 얇게 갈은 거, 다진 소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450g에 십수 마리, 몇십 마리, 심지어는 400마리의 고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햄버거 속에 있는 그 고기는 살점 덩어리인가요? 아니면 다진 것들을 꾹 눌러서 만든 걸까요? 예, 다진 것을 불에 꽉 익힌 거예요. 햄버거스. 그럼 거기에 한 마리의 소 살점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마리, 심지어는 수천 마리의 살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롯데리아나 모든 제품에서 파는 가운데 들어가는 고기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누구 얼굴인가요? 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고기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죠? 마치 어떤 주인공 같아요. 자, 2002년 PBS 미국 방송입니다. 프론토 라인과의 인터뷰에서 CDC는 미국 질병대책센터의 한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햄버거 하나에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고기가 섞여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부장이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고기들은 다른 주에서,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있는 고기가 서울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련 쇠고기의 78%는 주로 배설물에 의해 확산되는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들은 자신들이 배설하는 오묘색에서 자란다. 실컷 먹고 죽어라라는 오래된 욕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식품업계는 우리가 실컷 먹고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 미국에서는 약 90억 마리의 닭들이 공장, 농장에서 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계속 부화되고 키워지고 있다. 날마다 몇 천만 마리? 2천만. 이게 5년, 6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요. 날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2천만 마리의 닭들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2천만 마리라는 닭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일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닭을 빨리 키워야 돼요? 천천히 키워야 돼요? 빨리 키워야 돼요. 상식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닭이 우리 사람의 입까지 들어오는 데는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크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키워지는 닭들은 며칠 만에 사람 입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럼 이 닭들이 살이 쪄있는 닭으로 우리 앞에 들어오기까지의 뭐가 거기 닭들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리 들어오니까 닭들이 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럼 또 거기 뭘 집어넣어요? 항생제를 또 투여합니다. 그리고 닭들이 아주 좁은 환경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 부모님을 만나러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밤에 내려오면서 고속도로변에 불이 많이 켜있는 하우스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닭들이 있어요. 밤에도 불을 켜놔야 알을 낳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닭들도 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동물들도 사람과 유사한 지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닭들이 좁은 환경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 닭들도 생각이 있는데 정신이 돌아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합니다. 옆에 있는 닭들을 쪼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닭의 발가락을 자르거나 닭의 부리를 잘라요, 어릴 때. 그 동영상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만 옆에 있는 닭들을 물어뜯거나 할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들을 선전에 나와서 누가 선전하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마리가 하루에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만 해도 꽤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매일 조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닭을 키워서는 절대 이걸 조달할 수 없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는 지금 상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키워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식탁 위에 지금 올라와서 야 같이 먹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닭들은 걷지도 날지도 윗대에 앉지도 부리로 날개를 다듬지도 흙목욕을 하거나 먹이를 해집지도 못한다. 단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알을 낳는다. 그 끔찍한 환경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서로 눈을 헐기고 쪼고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종종 닭의 부리와 발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지는 닭의 면역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항생 물질을 잔뜩 먹이고 그런 닭고기를 우리가 먹는다. 항생 물질 때문에 병원균들이 새로운 약물의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자, 밑에 살모 그 과정에 닭의 우물이 사료에 섞여 들어가므로 자, 위에 걸 보면 되겠죠? 자, 집단 광기로밖에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미국의 식육 업체들은 동물들에게 다른 동물들을 먹이고 있다. 죽은 돼지와 죽은 말들을 갈아서 소고기를 주고 죽은 닭고기도 먹인다. 소가 죽은 건 또 누구 먹일까요?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의 이빨이 날카로운가요? 사람 이빨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소는 뭘 먹게 돼 있어요? 네, 풀을 먹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할지 모르지만 요새 소의 사료도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입니다. 근데 이 옥수수로 수입해온 사료는 거의 미국에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충당할 수 없어요. 이 옥수수는 거의 100% GMO 식품입니다. 그걸로 만든 사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소는 풀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형태의 사료들이 지금 소에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 근래 축산업계가 어렵다는 얘기 듣고 있죠? 그렇죠. 소값은 떨어졌는데 뭐는 비싸져요? 사료가 왜 비싸져야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요. 사료 회사들이 그 값을 받지 않고는 사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료에서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하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살모넬라 균증이나 비소와 같은 화학 물질들을 퍼뜨릴 수 있다. 소들은 죽은 닭을 먹고 닭들은 죽은 소를 먹고 그리고 사람은 그 소들을 퀴션 맞고 점점점점. 정말 역겨운 이야기를 들어보겠는가. 목축업자들은 해마다 동물보호소에서 수백만 마리의 죽은 고양이와 개를 사서 소들에게 먹인다. 그리고 그 소는 우리가 먹는다. 정말 역겨울 뿐 아니라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상하게 변형된 생명의 순환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점점 더 강한 병전이 생겨난다. 여러분, 사스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막 생기는 이유들이 예언된 일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밑에 오늘날 미국인들은 식품비의 90%를 가공식품에 소비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사실 음식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다. 가공식품 산업은 마치 대규모 과학 실험과 같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연 음식인지 아닌지 대해 질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자가. 네. 넘기겠습니다. 네, 그것도 넘기고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Fight KFC 돼 있고 뒤에 흑인이 뭘 들고 있어요? 네, 권총을 들고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 살인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그림을 하나 해놓은 것입니다. 뒤에 이 그림이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네, 넘겨주시고요. 넘기고, 자, 넘기고.
냉동식품은 그 무시무시한 육가공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주입해서 유통업자가 공급하는 가공식품이다. 집에서 데워 먹는다고 해서 가정식이 아니다. 포춘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건강이나 영양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높인 것처럼 들리는 상품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조작이다. 장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죠? 그렇죠. 이것은 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기사로 나왔던 것만을 제가 취급한 거예요. 어느 신문, 어느 인터넷, 어느 기자가 쓴 거를 다 지금까지 모아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채소와 시작.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로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아까 읽었던 것이죠. 네, 넘기겠습니다. 나는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넘기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개혁에 대한 큰 빛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를 순종하고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았다. 해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께 감사를 드립시다. 모든 시험을 정복하고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먹는 생애는 셋째 천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두 돌배와 함께 만나하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셋째 천사들이 우리 모두는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참으로 똑같은 죄이다. 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음식물가에게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쁜 모본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쁜 모본은 무엇인가? 금하신 육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기별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들 중에 아무 사람도 육식함으로 나쁜 모본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목사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교육의 빛에 따라 살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체질과 자녀들의 체질을 동물화시키지 않도록 하라. 아주 엄숙한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엄숙한 말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육식하는 시작.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계시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결국에 1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그냥 하나 갔더니 그런 얘기도 하더라, 덜하라고 들으시면 될까요? 아니,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 여기에 우리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어머님이 계시고 그 음식을 먹는 자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식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늦게 됐습니다. 예, 저 때문에 식구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깨끗한 곳으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뭐가 시작이 된다? 네, 그때 진짜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건강기별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